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이주호의 탑다운으로 진행하는데요. 거시경제부터 시장 분석까지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국내 증시 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수급의 주체는 주인공은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특히나 최근에 셀 관련주들은 셀 기업들은 정말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 특히나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 2차전지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시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 위주로 좀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거기서 이제 이탈되는 수급들이 2차전지로 강하게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오늘 바이오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2차전지에 완전하게 수급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인데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이 3%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딜 봐서 이게 경기 침체냐?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걸 경기 침체로 볼 수 있겠냐. 하지만 8월 5일 날 나왔던 그 하락, 블랙 먼데이 때 정말 하락이 과연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진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강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건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경제 지표들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 미국 경제는 정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맞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도 있는데 과연 이제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이번 고용 지표에서 정말 뭐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조금 뭐 좀 심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경기에 대한 둔화보다는 B컷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러한 흐름들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 7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PC 가격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0.1% 둔화한 흐름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미시간대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좋게 나오면서 사실 미증시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까지의 그런 의사들에 대한 것을 지수화시킨 건데 결국에는 사려고 하는 그런 구매자들에 대한 심리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그런 소매랑 판매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는 결국엔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건 아니고 좀 앞으로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좀 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8월 5일 날 그 8월 달 들어와서 8월 초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과 약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장은 먼저 빠르게 반응을 했고 그동안 뭐 사실 많이 올랐던 부분들 가격적인 피로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빌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열려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델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AI 서버 쪽 판매에 대한 호실적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렇다 할 힘을 내지 못했고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힘을 못 내는 걸까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기대감은 큽니다. 하지만 그 기대했던 만큼 앞으로 과연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하이닉스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정말 많이 올랐고 그 많이 오른 게 이미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이미 먼저 줬다. 그럼 프리미엄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결국에는 피크라고 한다면 결국엔 더 이상 더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지배적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는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거기서 이탈된 수급들이 지금 2차 전지라던가 바이오 쪽으로 간 거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마저도 빠지다 보니까 그 수급들이 2차 전지로 쏠렸다. 그리고 그 외에 특정 테마주들 그리고 특정 종목들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 체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늘은 휴장이고요. 오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이런 맥락을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2차 전지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인상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제조업 PMI가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데 결국엔 이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또다시 뭐 추석 연휴 전까지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땐 고용이 막 되게 충격적으로 뭔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상치에서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뭐 지표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러한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비었죠. 왼쪽 월요일은 비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주에 좀 볼만한 기업이 브로드컴이라고 이 기업,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I 기업 중에 하나인 CC3 AI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거의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몇 개 기업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이제 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증시를 좀 미리 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의 섹터의 반란, 그 다음은 어딜까,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들의 이러한 반등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실적이 안 좋다부터 시작해서 업황, 뭐 캐즘,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란 악재는 정말 다 나온 상황에서
이제 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GM과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BMS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셀업체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외에 리튬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대부분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9월달 한 달 동안 2차전지 주들이 이렇게 잘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2차전지 주들이 일시적인 반등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말고 다음으로 지금 볼만한 게 밸류업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저PBR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업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9월 달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밸류업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것을 약간 지수화시킨다인데, 요거와 관련해서 올해 4분기 안으로 지수연계 ETF도 출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 그리고 지금 금리나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라던가 금융 이런 쪽으로 밸류업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가 반등이 또 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가 밸류업을 좀 예고를 하면서 4분기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엠텍, 이러한 그룹주들 위주로 전부 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좀 세게 올랐던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사실 뭐 20만 원대 부근에서 좀 가격대를 잘 지켜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힘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왔다라는 점 한번 뭐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는 2차 전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손실이다. 물론 뭐 고점대에서 사신 분들은 당연히 뭐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서 정말 좀 답답하실 건데, 근데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근데 지금 셀업체들 보면은 연속성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반등, 그리고 과연 밸류업에 대한 단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뭐 아까 밸류업 말씀드렸는데 이제 밸류업과 이어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오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괜히 팔았네. 개인 투자자만 8월에 손실을 봤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고, 사실 뭐 빠진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은 한두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좋게 보여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반등이 나오니까 아유, 나는 손절했는데 너무 이거 뭐야, 이런 좀 자괴감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저는 기회를 잡을 때다. 왜냐면 뭐 그렇다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와중에 정말 2차 전지 쪽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반응한 종목들 말고도 분명히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이 멘토의 투자노트 방송을 하면서 제가 8월 달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이 2차 전지예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신흥 SEC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제가 2차 전지를 계속 8월 달에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좀 좋은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을 제가 미리 좀 예측을 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때 말했을 때는
이게 좀 그랬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 2차전지 저 멘토는 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결국엔 이렇게 상승 나오려고 제가 그런 얘기 했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러면 2차전지를 따라가야 되나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필 또 여기서 신규 접근한다. 이건 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는 2차전지가 아니고 좀 탑픽 공략주는 다른 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를 제가 그렇다고 보지 마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보시되 물론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단기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눌림 나올 때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되게 좀 8월 중순쯤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8월 19일 날 이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날 처음에 이제 여기 얘기를 했고 사실 이날부터 지금 거의 30%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배터리 화재 이슈가 계속 되면서 이런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우리가 보자 탑픽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러고 나서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하방 추세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그러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좀 난 여유가 있어서 조금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좀 현금이 많이 여유가 없고 좀 조급하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시 매수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한 38만 원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신흥 SDC인데 이 종목도 이제 밑에 단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어요. 이 종목은 사실 엔솔이나 SDI보다 굉장히 못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지금 윗골이 달죠. 그러니까 9,0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올라올 때마다 윗골이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여기서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신흥 SDC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원통형 배터리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각형 배터리부터 원통형 배터리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엔솔보다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얘가 좀 더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제가 지금 뭐 바이오, 밸류업, 2차전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월에 볼만한 섹터들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에도 바이오 상승 계속 될 것인가? 사실 이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지금 업체들 사회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규제 대상 중국 바이오사 올해 상반기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지금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국엔 뭐예요? 생물보안법의 여파로 지금 뭐 BGI라던가 MGI테크 이런 다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이쪽에 대한 매출 감소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처럼 대형 CDMO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겠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 밑단에 있는 이제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제 CDMO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느 정도 캐파가 공장을 짓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량을 가져오면은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팜이라던가 바이넥스 같은 경우.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혼자 다 처리를 못하는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에스티팜이라던가 바이넥스 같은 기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7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70만 원대부터 지금 10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차익 매물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과연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좀 빠질 건지 아니면은 안 빠지고 바로 올라갈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수혜 자체는 지금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뭔가 더해져서 가져오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거기서 얼마나 더 반사익을 받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사실 밸류상으로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밸류에이션 대비 프리미엄을 더 쳐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목표 주가,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주가는 뭐 115만 원, 120만 원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ST팜인데요. ST팜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mRNA 거기에 이제 주 원료인 올리고라는 원료에 대한 CDMO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국에 지금 납품하고 있던 거를 ST팜 쪽으로 수주를 가져왔다라는 뉴스도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ST팜은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뭐 제2의 렉나자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고, HLB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삼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발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지금 부담이 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대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 부담이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거다. 아니면은 2차전지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로봇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밑골이 달면서 다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지금 2700선을 다시 탈환하기가 정말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수가 코스피가 좀 올라가려면 반도체 쪽에서 회복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자동차 쪽, 지금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라던가 이쪽에서 좀 힘을 내줘야 제가 봤을 때는 2700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빠지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 속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국내 증시에 투자할 뭔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더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뭐 이런 것들 보면요, 9월 달 그 코스피 하단 밴드를 2550선 2600 정도로 보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었고, 상단 밴드를 한 2800에서 2850 정도 보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럼 뭐냐, 이 안에서 9월달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이긴 했는데 힘은 그렇게 세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 쪽은 좋았지만 바이오 쪽이 좀 빠졌고,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지금 최근에 힘을 계속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은 주춤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와서 본격적으로 섹터 하나씩 보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오늘 핫했던 섹터들 보고 탑픽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쪽 섹터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사실 뭐 셀업체뿐만이 아니라 리튬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소재 관련주들 다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리사이클링 관련 섹터들도 움직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거의 뭐 전반적인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은 코스모화학 먼저 볼게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좀 반등 나왔거든요. 지금 뭐 코스모화학은 정말 이때 2차 전지 랠릴 때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 지금 올랐던 부분들을 다 반납했어요. 그대로. 거의 오르기 전 단까지도 그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코스모학은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권도 있었고요. 뭐 지금 사실 뭐 코스모학이 어떤 실적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셋업체라던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보다 부족했다라는 점. 하지만 저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산화티타늄이라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과 화황산 코발트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양극 활물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리사이클과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오면서 사실 코스모학이 폐배터리 관련 쪽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지만 살짝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점. 근데 사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이게 바닥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코스모학은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양극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올라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매출, 그리고 황산 코발트에 대한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코스모학의 지금 실적 회복,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사실 아까 윗꼬리 살짝 다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또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이제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과거에 올라갈 때도 정말 뭐 에코프로 150만 원 갈 때 그때 같이 올라갔었던 그 종목인데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20만 원대는 잘 지켜줬습니다. 여기서 지켜주면서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의 의미,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연속성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결국에는 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지가 조금 확인이 역시나 필요하다. 왜? 오늘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기보다는 포스코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 SDI인데요.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강했는데 SDI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그룹은 사실 시장 어렵고 뭔가 업황이 안 좋고 이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기업들의 소부장단에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원익 IPS, 에로베티큐,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분을 다 뺀 기업들도 몇 개 있지만 에로베티큐하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진짜 안 좋을 때 지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분 투자가 오히려 성공적이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4조 6천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지금 미국의 GM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투자를 한다라는 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저는 생각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GM과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를 저는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M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결국에는 그 회사는 삼성 SDI가 지분이 들어간 미국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IRA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됐을 때 GM은 미국 회사니까 뭐 물론 삼성 SDI가 지분이 있지만 뭐 세금을 좀 더 내라고 할지언정 그 산업 자체가 뭔가 실패가 되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M이랑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삼성 SDI가 미국 시장을 더 키워나간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다시 못 볼 저점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그에 비해서 정말 LG에너지솔루션은 힘이 너무 좋죠. 과연 이 힘이 결국에는 왜 지금 많은 투자자들 메이저 수급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전기차 화재 이슈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지금 BMS에 관련된 내용들을 부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BMS와 관련돼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대차와 함께 미국의 뭐 합작 뭔가를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뭐 SK이노베이션도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기업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은 미국 대선 변수를 앞두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라던가 이러한 업황이 안 좋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점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아이폰입니다. 자, 9월 9일 날 미국 시간으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BH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이폰을 왜 봐야 되냐? 사실 이제 우리는 9월 달에 오늘 지금 9월 2일이거든요. 9월 달 들어왔고 이제 애플 아이폰 16 공개가 이미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이벤트는 바로 이거죠. 왜? 결국에는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나서 이 교체 수요가 진짜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 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LG노텍이랑 BH 같은 경우는 애플향 매출이 큽니다. 특히나 LG노텍은 거의 애플향 매출이 80%예요. 회사 매출의 80%.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비중을 애플향 매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플이 아이폰 16을 공개한다라는 이벤트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은 살짝 쉬었지만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LG이노텍인데 오늘 LG이노텍도 밑꼬리 달고서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두말하면은 정말 입 아플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그 애플의 대장격인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LG노텍에 대한 실적 지금 뭐 고질적인 문제가 애플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애플 제품이 잘 팔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LG노텍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BH입니다. BH도 마찬가지예요. BH도 금요일날 급등 나온 다음에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밑꼬리 달고 올려줬다라는 것은 힘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면 뭐 사실 BH나 LG노텍 특히나 BH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싸거든요. 가격적으로는 정말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번에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덕산네오록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거는 OLED 패널 관련 기업인데 아이폰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카메라 모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던가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고 있는 그 패널들이 결국에는 애플 쪽으로 갈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스마트폰형 OLED 관련 기업들도 저는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지금 뭐 OLED부터 시작해서 애플 관련주들은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뭐 올해 초에 전반기에 중국향 교체 수요 둔화에 대한 모멘텀이 뭐
안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아이폰 16이 뭔가 좀 진짜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2차전지 제외하고 아이폰이라던가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면요. 주가 가격적인 조정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삼성에서 9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로봇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정말 신기한 게 삼성에서 뭘 한다, 정부에서 뭘 한다 이러면은 정말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속된 말로 뭐 진짜로 우리나라 정말 삼성 뭐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에서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삼성에서 어떠한 뭔가를 신제품을 공개를 한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정말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삼성에서 제3자 배당 유상증자로 투자를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벤트도 지금 최근에 너무 많아요. 막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내걸기 위해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 속의 하나인 이런 로봇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제대로 된 제품을 출시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고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렌시스입니다. 유명한 종목이죠. 삼성 그쪽에 로봇 감속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4,000원대 부근에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과거에 뭐 감속기 이슈 나올 때 정말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상승세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대응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탑스도 마찬가지예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업은 뭐 지금 최근에 원래 인탑스는 로봇 기업이 아닌데 지금 뭐 베어 로보틱스에 대한 독점 공급에 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베어 로보틱스에서 만든 서빙 로봇, 뭐 최근에 음식점 가시면은 빈 그릇 수거를 로봇이 하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빙 로봇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인탑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핏에도 이미 참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탑스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 나왔다가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 종목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본업 자체는 다른 쪽인데 아예 지금 뭐 로봇 쪽 제조하는 쪽으로 아예 사업 자체를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뭐 ODM이 있고 OEM이 있잖아요. ODM, OEM처럼 이런 로봇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인탑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정말 공급을 하고 실제로 그 제조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도약을 하면서 자리를 잡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역시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사실 이 삼성에서 로봇을 뭔가 출시를 한다 그러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언제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수를 하니마니 얘기들은 지금 소문은 무성한데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사실 2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8월 5일 날 보시면요. 10만 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인 성장주가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성장주고 뭐 가치주고 이런 거 지금 구분 없이 뭐 성장 주던 가치 주던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가 반응하고, 실적보다도 뭐 진짜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오는 그런 테마성 재료 아니고서야 막 급등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삼성전자에서 지금 출시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계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와 로봇주들도 돈을 버는 뭔가가 이제 계기가 되었구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로봇주들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게 맞고, 사실 지금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예전부터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라도 좀 미리 담으셨다면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 근데 지금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와 2차 전지 이제 사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금 이벤트 이슈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아이폰이라던가 그런 애플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 왜 9월 달에 뭔가 출시가 되고 뭐가 나오고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9월 달에 껴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추석 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돈을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보통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도 이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이탈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만약에 지금부터 좀 나는 모아가보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추석 전후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물론 2차 전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벤트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탑픽 종목은 사실 이 세 가지 섹터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밸류업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탑픽 종목이긴 한데, 제가 또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은 SL입니다. 자, 뜬금없이 왜 자동차 가져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따라갔다가 더 가면 좋은데 거기서 단기 차익 매물 나오고 조정 세게 나오면은 거기서 못 견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L처럼 지금 이미 과거에 이제 6월 달쯤에 고점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때 사실 4월 달, 6월 달 이때 왜 갔냐면 밸류업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앞으로 야 이거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이미 선반영해서 올라갔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7월 달부터 막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막 안 좋은 소식들 막 나오면서 사실상 전기차 화재 소식에 왜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 부품주가 타격을 받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전기차를 안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있는데 화재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빠졌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먼저 빠진 게 기회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SL 보시면요.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이벤트가 올해 남아 있어요. 바로 인도 IPO입니다. 결국에는 이 4조 원대 규모의 인도 IPO인데, 이게 뭐 4조 원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사실 이 인도 인구가 얼만데 이게 4조 원으로 뭔가 되겠냐 이러시겠지만, 지금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가 지금 인도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도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인도의 지금 자동차가
잘 팔려가고 있고요. 심지어 인도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도 내에 자동차 회사가 있을 건데 거기보다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IPO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에 대한 그런 인도 시장에서의 가치,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인도에 공장이 있는 부품주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과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보면서 SL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SL이 인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원래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해갖고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로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는. 근데 만약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공장이 없으면 SL 인도 공장에서 바로 현대차 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 생산 라인에 가가지고 헤드램프를 끼울 거니까. 그러면 SL이 오히려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SL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왜 높냐면 밑에 3번에 있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많이 팔아서 그만큼 이익이 높다라는 건데 결국엔 이 LED 헤드램프의 그런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 남는 거예요. 왜? 지금 들어가는 뭐 그런 원자재 값이라던가 이런 값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SL의 마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LED 헤드램프, 결국에는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부 다 이 LED 헤드램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에 대한 소비가 LED가 훨씬 더 좋아요. 효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LED를 많이들 선호한다 그러고요. 실제로 지금 현대기아차 중에 EV6라던가 이러한 EV9 쪽에 이미 SL 헤드램프 들어가고 있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SBCM인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SBCM은 뭐냐면 전기차 전장 쪽과 관련이 있어요. 자동차 전장 쪽과 관련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SL이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쨌든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LED 헤드램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L이 여기서 지금 끝낼 게 아니라 뭐 BMS라던가 이러한 자동차 전장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까지도 지금 뭔가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SL이 지금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이러한 쪽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여기서 뭔가 매출이 더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신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LED 헤드램프가 지금 시장 자체가 끝나가는 게 끝물이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헤드램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SL은 투자해볼 만하다. 그리고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 밸류업 지수 나오고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가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인도 IPO 하고 앞으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SL 같은 경우는 GM 쪽에도 뭔가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SDI와 GM 합작 법인에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SL은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수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